안녕하세요. 밀런 투 쉐어의 리아입니다. 오늘은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중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식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1. 국제문제, 2. 국제연합, 3.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4. 심화탐구, 5. 문제풀이입니다. 우선 국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문제의 의미는 여러 국가나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국제문제의 종류로는 크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는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나 영토, 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전쟁 발생, 테러 조직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는 남북 문제, 빈곤 문제 등이 있고, 환경 문제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국제하천오염, 산성비, 산림 파괴, 사막화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로는 여성 및 아동학대, 난민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의미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러는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남북 문제는 북반구 지역의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뒤처진 남반구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갈등을 의미합니다. 지구 촌부의 80% 정도를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선진국이 갖고 나머지 4분의 3이 20% 정도만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제하천은 국가 간 경계를 이루거나 여러 국가의 영토를 거쳐 흐르는 하천입니다. 국제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외교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이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은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인 해결이 원칙이며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합니다. 한계는 종교 간 갈등 등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법적 해결은 국제사법기관을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며, 한계는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해결은 말 그대로 외교적으로, 사법적 해결도 말 그대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당연하다시피 외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설립 목적은 국제평화 유지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문화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입니다. 6개 주요 기관과 각종 전문 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 주요 기관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입니다. 이제 이 주요 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1국 1표로 표결됩니다. 총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목적, 구성, 특징, 한계로 나누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적은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에 있어서의 관할권은 정해진 바에 따라 어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한계는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류 전반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보건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신탁통치이사회는 국제연합 신탁통치령 하에 있는 민족이나 집단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는 신탁통치 대상국의 부재로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행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도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기관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연합의 한계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195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우방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치중하고 1970년대에는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공산권 국가와 수교했고 1991년에 국제연합,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용어를 또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북방 외교는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외교 정책이고 1988년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로 설정됐습니다. 그 후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 1991년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 가입,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회원국은 38개국이고 우리나라는 그중 2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국제분쟁에 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남북 분단과 북한의 핵 개발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 경쟁 및 긴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까요? 우선 외교는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국제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주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설득, 타협, 군사적, 정치적 위협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은 다자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화탐구로 들어가기 전에 전통외교와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외교와 달리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통외교가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 제재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를 중시하는 데 비해서 공공외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합니다. 심화탐구로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인접한 국가들 간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첫 번째 유형인 인접한 국가들 간의 갈등은 특정 지역의 환경 문제를 야기한 원인 제공, 국가의 규명과 그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역적 갈등 혹은 양자 간 갈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는 것, 그 국가에 의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국가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등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지역적 합의 또는 양자 간 합의가 쉽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인 환경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은 그 근본적인 시각차가 현격하고 대립 양상도 첨예하여 인접 국가 간의 갈등보다 더욱 대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지구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서 양측이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구 환경 파괴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 자원의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파괴적인 지속 불가능한 개발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데 반하여 개발도상국은 생산과 소비의 차원에서 선진국이 과도하게 방만하고 자원 낭비적인 지속 불가능한 생활 양식을 누림으로써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국제연합은 과거 국제연맹과 달리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 헌장 제7장을 근거로 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을 포함한 여러 수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연합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 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 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결의안. 결의안 678호. 걸프전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 1970호. 리비아 무기 판매 및 수송 금지. 카다피 국가 원수 일가족의 자산 동결. 결의안 2334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2406호. 남수단 질서 유지를 위한 평화유지권 임무 1년 연장 승인. 결의안 2593호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테러의 방지 촉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강화. 자, 이렇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연합 헌장에 근거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고 이번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 산림의 날은 2012년 국제연합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A에서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유럽의 5개 이사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B의 소집을 요구했다. 우리는 A가 국제연합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에서 총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가 상임이사국을 두고 있고 안보와 국제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에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A는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렸습니다. 니은 B는 국제평화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A는 B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리을 B는 A와 달리 실질사안 결정 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니은 리을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